자, 이제 79페이지 제5장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를 보도록 하죠. 자, 중개계약은 지금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여러 계약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계약공개사에만 보수를 주는 거. 자, 전속 중개계약은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속 중개계약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특정한 계약공개를 정해서 그 계약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반 중개계약에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계약공개사에게. 요청받은 계약공개사는 반드시 할 의무는 없고요. 다만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위치, 규모, 거래전 가격, 그다음 거래전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 준수상, 의뢰인과 계약공개 사이에 준상을 기재하라고 했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데 지금 표준 서식이 어떻게 된다? 있다라고 했죠. 자, 일반 중개계약에서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 자체는 일단은 의무가 아니지만 전속 중개 체결 의무는 아니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공개사와 의뢰인 각각 의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계약공개사 의무로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라 그랬어요.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고요. 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이죠. 둘 중에 하나 공개하고, 다만 자,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자,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요청한 대로 공개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물건 정보를 공개했다면 어떻게 한다?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 이상 문서로 다 통지하라고 그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의뢰인의 의무 보죠.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의무입니다. 이건 내 의무로서 자, 유효기간은 몇 월의 원칙이다? 3개월의 원칙이다 그랬죠. 다만 별도로 협의해서 정한 경우는 그 경우에 따르고요. 그러면 이런 유효기간 내에 자, 다른 계약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거나 그 다음에 계약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계약공개서 배제하고 그러면 위약금으로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해 줘야지만 되죠. 그런데 자, 중개보수 50%분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이거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자, 그때는 50% 범위 내에서 자, 중개보수 50% 주는 거 아니에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물건 정보 공개 사항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중개된 성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 중개된 성물을 특정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또 벽면 도배, 그다음에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소 상태 있고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연계성, 시장 학교 동의 근접성, 지형도 입지 조건 이런 것도 있죠.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자, 그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이런 권리 관계죠. 자, 다만 이제 밑줄 여러분들이 쳐여서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있었죠.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 이거 있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그리고 거래전 금액과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 임대차 가격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밑줄을 쳐놓으라고서 좀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면 되겠고, 자, 거래정보망 부분 있죠. 거래정보망은 자, 개업공개서 상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유통 촉진하고 그다음에 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나의 망을 운영하는데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거래정보 사업자라 그런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자, 누가 지정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뭐 때문에 개업공개서 상관에 여기에 의뢰인 상관에 하면 틀립니다.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상관이 그럼 틀리고요. 개업공개사 상관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그 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이 하나의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 요건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자, 숫자 523 기억하라 그랬어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개업공개사 가입해야 되고 이용신청하라 그랬죠.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공인기사 1인 이상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해 주죠. 지정을 며칠 이내 30일 이내고요. 지정받았습니다. 그럼 운영규정 제정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요거는 3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받으면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와 개업공개사 의무가 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고 또 거래 완성 후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죠. 자, 그럼 이용 절차를 보면 자 매도 의뢰인 A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매도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 갑은 물건 정보를 2번 공개하고요. 매수인 B가 개업공개사 의뢰에게 매수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 B는 자 4번 희망한 물건을 검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조건이 맞는 게 있으면 개업공개사 을은 다시 매물을 소개하고요. 매수인 B가 오케이라면 개업공개사 을은 누구한테 연락? 개업공개사 갑에게 연락하죠. 개업공개사 갑에게 연락하면 개업공개사 갑은 자 매수인을 또 소개하겠죠.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계약 체결 되고 거래가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사실 통보를 했죠. 지체 없이 누가? 물건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갑이죠. 얘가 통보하면 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용 절차도 한번 구분해 보시라.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에 보면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의뢰인 요청에 의하여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공정사법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준수사항입니다. 위거, 수준 이렇죠. 위치하고 규모가 한꺼번에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해당 사항이 일단은 아닌 것은 자 디귿의 미공식 원리관계 확인설명사항이죠. 자, 미음의 1초수음 진동 이것도 확인설명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비읍의 거래정했던 중개보수 이것도 설명사항이죠. 자, 확인설명서 기재된 사항. 자, 중개보수가 있고요. 벽면도배가 있죠. 중개보수는 기재사항이죠. 중개보수 보수가 기재사항이고 벽면도배가 아니죠. 벽면도 그러니까 기역, 미음, 비읍 이렇게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5번을 보면 개업공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사항이 된다. 자,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어떻게 돼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4번 문제로 보죠.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상사중개계약이며 일종의 낙성계약이다. 자, 중개계약은 일단은 뭡니까? 상사가 아니고 민사중개계약이죠. 민사중개계약. 낙성계약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현행공제사법령상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므로 전속중개계약 요식계약이다. 자, 요식계약은 이런 요식행위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은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은 효력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요식계약은 아니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판례는 위임계약과 유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상관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 있고요. 3번이 맞는 내용. 자, 4번 같은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일반중개계약 의뢰받았을 때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데요. 자, 지금 누가 누구에라고 그랬어요?
개업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은 개업공개사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정중개, 자, 5번 같은 경우는 법정중개보수를 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5번 문제를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보면 어떻게 돼요?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되죠? 맞고요. 니은에 보면, 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 공개하면 아니 된다. 이것도 맞고요. 자, 디귿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언제나 전속중개액을 처리한다. 언제나 전속중개액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죠. 체결 의무는 없습니다. 자, 리을에 유예가는 3월로 하며 약정에 따라서 초과할 수 없다는데 3개월로 하는데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됐죠. 자, 그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몇 년간 보전? 3년간 보전이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거래전 금액 공개하나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읍은 맞네요. 자, 거래전 금액은 공개되지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옷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자, 7일 이내 물건정을 공개하라는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을 공개한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시읒 이렇게 됐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전속중개계약 체결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거기 보니까 가장 먼저 디귿이겠네요. 자,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에 의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리을 전속중개에서 두통 작성해서 교부하죠. 그리고 7일 이내 정보망의 물건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매물 공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라. 이게 매물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나면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그리고 또 거래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러니까 3번이 일단 맞는 절차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저는 여기 기억부터 시옷까지가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쉽게 딱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7번 문제로 들어가죠.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의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되면 4개월, 5개월, 6개월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자, 중개계약서 작성 경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요. 그 2번에 보시죠.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 있지만 거래가 완성되면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주지 않아도 된다. 자, 지금 일반 중개계약을 작성한 개업공개사 정보망의 물건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해 줘야죠.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정보망 이용과 관련된 의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보죠.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자, 2번을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그가 지불해야 될 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데 자, 유효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는 아예 보수나 비용을 받지 못하죠. 자, 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에 체결되면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다음 중 공개사법령상 규정된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자, 4번에 보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료세율 있죠? 이거는 물건 정보 공개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일단 확인 설명 사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물건 정보 공개사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진 것은 했는데요. 자, 기억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한
표준 서식의 중개기여서 사용해야 된다. 자, 일반 중개계약처랍니다. 법정 서식 사용할 의무 없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에 전속 중개계약처인 경우 특별한 약정을 위한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이다. 약정이 없으면 3월이고요. 만약에 약정이 있다면 4개월, 5개월, 6개월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에서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한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랍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있죠? 3년간 보존 많죠? 그러니까 기억은 X고 니은 디귿은 O가 되죠. 자, 12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 갑의 갑은 의뢰인 A와 전속 중개계약을 작성하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개업공개사 갑의 행위 중 자, 전속 중개계약서상에 준수해야 하는 개업공개사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6월 1일 매각을 해봤고 7일 날 정보 공개했죠? 7일 이내 공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8일 날 공개했다는 것을 지체 없이 통지했죠. 그러니까 1일 하루니까 지체 없이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12일 날 1차로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2주일에 일회상 있죠. 2주일 됐죠.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하는 거. 자, 4번 같은 경우는 무허 건물이 있어서 정보인계 시한교육 공개했다. 그것도 공개할 사항이죠. 자, 5번에 보면 전속 중개 요기간인 중 의뢰인 A가 다른 개업공개사에 의뢰하여 위약금으로 중개보상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 이를 수령했다. 자, 여기서 5번이 틀렸는데요. 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했다고 해서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 의뢰했다고 해서 자, 이게 위약금을 받는 게 아니죠. 의뢰하여 어떻게 됐을 때 거래가 되면 위약금 받는 거죠. 자, 조심해야 돼요.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했다고 해서 위약금 받는 게 아니고 의뢰해가지고 뭐가 됐을 때 거래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계약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2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앞 문장에서 봤던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바뀌어져 있어요.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그럼 틀리다는 거. 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14번 문제. 다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공개하여야 하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임대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자, 문구 변화 잘 보세요. 권리자 주소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죠. 자, 거래증금액 공개해야 한다. 4번이 맞고요.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15번 문제를 보죠. 다음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4번을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의뢰인인 자신이 발견한 거래 당사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게 아니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가 지불해야 될 뭐를 비용을 지불. 자,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에서 소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의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16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물건정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 물건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자, 맞는 내용이죠. 니은에 개업공개사는 임대차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소유권, 저작권, 전세권, 권리자 인적사항 등 권리관계 사항을 공개한다는데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3월로 하며 약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할 수 있다. 3개월로 하는 것이고 약정에 의해서 기간 연장할 수 있죠. 디귿은 맞네요. 리을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 대통령령저는 전속중개계약 사용해야 된다. 자, 지금 전속중개계약서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다? 국토교통부령이 하는. 자,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령이 있다 그랬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에 전속중개계약체란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이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건축연도 등 포함된다. 자, 미음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확인서사항이 포함되죠. 비읍에 전속중개계약체란 기업공개사가 물건 정보를 공개한 때 지체 없이 공개 사실을 구도로 통보가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에서 잘못된 것은 세 개네요. 니은, 리을, 비읍 이렇죠. 자, 그러면 17번 문제를 보죠.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4번을 보세요. 그 가입 신청한 기업공개사 전국적으로 500인 이상 특별 시공을 시도해서 각 30인 이상 이용 신청할 것. 뭐가 빠졌어요? 5, 2, 3 숫자 기억해놔야 돼요.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광도 그리고 각 30. 자, 그래서 그냥 특별 시공의 시도가 아니고 앞에 뭐가 들어간다? 2개 이상 이게 붙어야지만 되겠죠. 자, 18번 문제를 보죠. 다음 중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전속 중개계약이 도입되면서 같이 도입된 제도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자, 정보망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리은의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유통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성 확립을 위하여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거래정보망 지정 목적, 지정권자 다 나오죠.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뭐 때문에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여기서 의뢰인 상호간에 그러면 틀립니다. 정보의 공개 유통 촉진, 그 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성 확립. 자, 맞는 내용이죠. 디귿에 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개업공개사 이용이 불가능하다. 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정 거래정보망이 일단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공인중개사 법상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전속중개기에서 물건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하는데 이런 무지정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리을에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처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중개계약은 이용할 수 없다는데 일반 중개계약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지면 되죠. 미음 맞고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된다. 서울특별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비읍 세 개죠. 자, 19번 문제를 보죠. 국내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정보에 공개할 수 있다.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공개하면 아니 되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단 거래정보망이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주입니다. 3번에 는 일단 맞는 내용. 자, 운영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이. 자, 운영규정 위반은 일단 무조건 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 개업공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가 1 이상 확보하라 그랬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정보망에 중개대상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거짓 공개하면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20번 문제를 보죠. 정보망 이용 체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괄원의 순서, 번호 순서로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 의뢰인이 매도 의뢰하면 개업공개사 갑은 1번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수 의뢰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을은 어떻게 된다? 을은 이쪽에서 물건 정보를 검색하겠죠. 자, 그러면 검색했다가 조건이 맞으면 물건을 소개해 주죠. 자, 그럼 매수인이 오케이를 하면 을은 어디로 매수인 발생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도 매도인에게 매수인 발생을 통보하고 6번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거래가 완성되죠. 그리고 나면 7번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는. 자, 이런 이용 절차는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용 절차에서는 3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 다음 중
정보망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운영규정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으면 정보망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자,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인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를 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면 5번에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사망 해산. 자, 사망 해산은 지정 취소에도 사망 해산이 있고 등록 취소에도 사망 해산이 있습니다. 요 사망 해산은요, 일단은 자,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세요. 사망 해산은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죠. 부동산 거래정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신청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자, 지정 신청 날로부터 3월 이내라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는 것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자, 지정 받은 날로부터 3월이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하는 제도다. 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상호 간이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렇게 되죠. 자, 3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면 자, 개업공개사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자, 이거는 누가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용량을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해야 한다인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가 일단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어요. 자,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자, 지정받은 날부터. 자, 여기에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운영해야 한다. 그럼 이걸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 위반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받은 날. 그 다음에 또 지정 취소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거래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죠. 자, 24번 문제를 보죠.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요. 1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설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거? 당연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는 거 공개해야죠. 자, 그 다음 2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범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에 처한다 그러는데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범으로 지정받았다. 이럴 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형벌은 없어요. 자, 3-2가 아닙니다. 형벌 자체는 아예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정보망 지정 절차와 운영규정 정할 내용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제가 절차와 운영, 절차와 기준 이런 것들은 주로 대통령령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운영계에서 정할 내용은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4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자, 5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신 자는 공유사 법령에 의하여 부가통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한 자야 된다. 자, 이거는 뭡니까? 부가통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부가통사업자는 전기통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전기통사업법에 의해서 신고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업공개사 의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